이제 그러면 코칭에서는 그 영어 수학 학원에서 이제 배우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요. 학생이 처음에는 정말 마치 못해서 하죠. 왜냐면 자꾸 뭘 물어보고 또 다시 공부하게 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주장해도 더 꼬치꼬치 캐묻고 또 배운 거 정리도 시키고 뭐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불편하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자기도 알아요. 그냥 학원에 왔다 갔다만 했을 때랑 기본과 다르다는 걸요. 2025년 겨울방학 나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겨울 캠프.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얘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힘든 살림에 애들을 위해서는 학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작 애들은 이게 자기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마치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진 예비 중3 남학생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그런 학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중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학기말 시험도 끝났고 겨울방학이 다가오니 걱정이 됩니다. 이번 방학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얘와 어떻게 또 씨름을 해야 하나 벌써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남들은 고입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중2 성적이 A 정도 받아야지 그런 꿈도 꿔보지. 우리 애는 그 정도 성적도 안 됩니다. 평균 B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공부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학원 다니는 것이 공부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저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 다니는 학원만 늘어납니다. 공부를 시키려면 그래도 학원이라도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중2인데도 국영수가 이렇게 4과목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게임에 몰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지는 않아서 게임 하냐고 하면 내가 그래도 숙제도 하고 학원도 다녀왔으니까 그 정도 해줬으니까 게임 좀 해도 되잖아요. 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공부를 자기 자신이 아닌 저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중2 되고부터는 학원을 하나 더 넣거나 공부를 하게 하려면 애랑 딜을 해야 합니다. 방학 동안 다음 학년을 위한 준비를 시켜야 할 것 같아서 기숙형 윈터캠프 알아보고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곳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친구들 아무도 가지 않는데 왜 자기가 가야 하냐며 자기는 그래도 학원 숙제도 다 해가고 할 일을 하는데 왜 방학 내내 공부만 하는 곳을 보내려고 하냐고 하네요. 그래도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은 아이가 아직 공부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친구들과도 무난하게 지내고 성실한 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애가 탑니다. 이번 방학에 공부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도 되고 중3 공부도 좀 선행해서 중3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이 공부 철이 안 들었다고 하는 이 아들이 참, 이 아들한테 일단 질문지를 줬더니요, 이런 답이 왔어요. 자, 2학년 학기말 시험 성적이요, 국어 82, 영어 80, 수학 84, 역사 88, 과학 85점. 그러니까 다 B 레벨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계획을 세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고 학원 간다. 뭐 요런 정도. 그리고 공부 방법은 학원 위주의 공부, 그 외의 공부는 필요한 만큼만 주말에 하는 편. 공부 고민은 특별한 고민은 없다. 하라는 것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이 학생은 왜 엄마를 위해 공부해주는 것처럼 말을 할까요? 사실 뭐 학생의 입으로 자신이 엄마를 위해 공부를 한다고 정확히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만큼 해줬으니 내가 놀아도 되지 않냐고 말한다는 거는 그 공부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는 게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학생이 이제 어쩌다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엄마는 마음이 타는데 아이는 공부를 안 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 이 학생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다른 애들은 시키는 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엄마 속상하게 하는 다른 애들에 비하면
효자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는 엄마가 사장인 회사에 다니는 그런 직원인데 사장님이 시키는 거 다 하니까 월급 달라는 그 당당한 마음이거든요. 그 월급이 바로 자신만의 자유. 그건 거죠. 그래서 좀 내 맘대로 놀 시간을 달라. 나름대로 지금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아이한테 이거는 엄마 공부가 아니잖아. 이거 네 공부야.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요. 별 소용이 없어요. 이 학생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돼서 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쌓여서 만들어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어머니가 이제 사연에서 학원을 늘리려고 해도 이제 아이와 딜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즉 머리통이 좀 크기 전에는 어머니가 다 짜주시고 이 애는 따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학생에게 공부란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라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이 애한테는 공부라는 거는 엄마가 시키는 거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부로 내몰려지고 또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이 성취감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부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의 일이지만 또 내가 그걸 안 하면 나한테 피해가 생기는 그런 일로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혼이 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겨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못한다거나 친구랑 노는 걸 금지당한다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공부가 상벌과 연관이 되면요. 애들한테 공부라는 거는 그 어떤 상벌을 위한 수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아주 자연스럽게 공부는 엄마를 위해서 해주는 나의 노동이고 그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돼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엄마 혼자서 애 타서 애를 볶아서 공부를 시키는 것의 그 한계거든요. 그렇게 공부시키면 대부분의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맞으면요. 더 이상 그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에 대한 반발심, 이퀄, 공부에 대한 거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그래도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엄마에게 반발하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는 애가 타죠. 그렇게 80점대 점수 받으라고 내가 너를 초등 때부터 돈 들여 학원 보내고 애 태우면서 공부시켰는 줄 아니? 그 점수로는 수도권 대학도 못 갈 텐데 너 어쩌려고 이래? 정말 어머니 속이 타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게 사실 그 LSI 공부마음 검사에서도요. 그대로 드러나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전혀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시키는 것을 다 하면 안전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도 없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부는 그저 인정을 받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이에요.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거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좀 얻고 싶고 혼이 나지 않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공부 욕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공부에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고 공부는 남의 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막연히 공부를 잘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정말 너무 많아요. 이 학생이 공부를 엄마를 위한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에 학생의 성격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학생 같은 성격의 아이들만 공부가 노동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부에 내몰리고 또 긍정적인 경험을 거기서 하지 못하게 되면요. 공부가 이제 노동으로 바뀌는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 시작점과 변해가는 이제 심리적 과정이 다른 거죠. 학습 심리상담 코칭 겨울 캠프 왜 필요한가요? 아이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또 아이의 공부 마음에 따라서 아이의 공부 실력에 따라서 현재 당면한 공부 문제도 다르고 또 학년이 올라가서 맞이하게 된 문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의 성격이나 공부 마음을 고려한 공부 동기, 공부하는 마음, 공부 전략과 습관을 잡아가는 게 필요해요. 공부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선행이든 심하든 공부를 담는다면 쏙쏙 흡수될 수 있을 거예요.
이 학생의 성격은 리얼리스트 성향과 로맨티스트 성향이 함께 있는 성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얼리스트 성격의 제일 두드러진 특성은 성실성, 그리고 이제 조직의 모범생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로맨티스트는 감성적이고 예민하지만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학생이 공부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따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된 거는요, 이 두 가지 성향이 다 함께 작용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어렸을 때는 아마 로맨티스트 성향이 더 강했을 거거든요. 이 성향의 학생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조심성이 많아서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찬찬히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자기 속도로 배워나가면 사실 꼼꼼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는데, 이게 진도가 막 빨리 나가는 상황이면요, 배우는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움이 느리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교육 환경이 배움이 느리면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부정적인 피드백 듣게 되고 또 걱정의 말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찬찬히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느낄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공부란 내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더 알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배우고 익히고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서 요 리얼리스트 성향이 더 강해졌을 거예요. 로맨티스트 성격의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또 현실에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리얼리스트 성향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좀 불안과 걱정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답이나 대세를 따르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 숙제도 하고 학원을 성실히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름 이 보험을 들어두는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학원에서 시키는 거 따라서 요 정도라도 하면 아주 망하지는 않겠지? 이런 심정인 거예요. 다행히 이 학생은 정서적으로도 아주 안정이 돼 있는 친구예요. 엄마가 공부를 계획하고 주도해 오기는 하셨지만 아이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혼내고 키우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책임감도 어느 정도 강한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할 것은 하겠다, 엄마를 속상하게 하기는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크게 반항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딱 보험 드는 정도, 의무를 수행하는 마음, 그 정도로 이제 학원 다니고 숙제 다 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학생이 공부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공부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서 CEO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일생이 걸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창업 준비시키는 그 정도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공부를 더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학습 상담 코칭을 하자, 이렇게 해도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나를 뭘 더 괴롭히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올 거거든요. 상담 한번 하고 애가 바뀌었어요? 그런 기적은 이게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도요, 어머니가 조바심 내지 마셔야 돼요. 그래도 학원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학생 성적이 80점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시험 때 전혀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면요, 아무리 중학교라도요 60점대 나와요. 그래도 얘는 교과서라도 한번 보고 선생님이 준 유인물이라도 한번 보고 그렇게 가서 시험 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80점대 점수 나오는 거예요. 80점대 나오는 거에서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더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요 정도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니까 그걸 먼저 인정해 주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그래도 마음을 좀 열게 되고, 그게 지금 이 아이 공부의 현실이고 그리고 출발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고2가 아니고 중2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중3 성적 안 나오면 좋은 고등학교도 못 갈 텐데 라는 그 조급한 마음, 미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우리 애가 스스로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아이한테 다 전달이 돼요. 엄마가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아이가 느끼면 얘가 공부할 맛이 날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애는 더 짜증나고 더 뭘 할 의욕이 안 생기죠. 그래도 이 아들은 자기 몫을 하려는 태도는 가지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되면요.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해나갈 소지가 충분히 있는 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얘가 못할 것 같아요.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 아이한테 어머니가 자꾸 부정적인 멘트, 이렇게 걱정이 가득한 멘트를 날리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얘가 상당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을 거거든요. 듣고 필기하고 숙지하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그 공부가 자기 공부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적이 오를 수도 있을 거야. 이거보다는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 중학생일 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있어도요. 성적 올리기는 힘들어요. 심지어는 더 떨어질 게 뻔해요. 왜냐하면 공부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얘는 쌓여있는 실력은 없죠. 구멍이 숭숭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애들은 놀고 있어요. 애들 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상대적으로 더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이 학생한테 협박하듯이 지금 네가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회복 못한다? 너 더 성적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학생이 충격을 받고 정신 차려서 막 공부를 한다. 아니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 움츠려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협박하듯이 말해주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이 상담 코칭을 받으러 오면요. 일단 다니는 학원 중에 정말 중요한 과목 2개 정도 남기고 다 끊으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 학원이라도 다녀서 그 정도라도 공부하는데 그것도 안다면 얘 아예 공부 안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과 똑같이요. 어머니도 보험 드는 마음으로 그동안 학원비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학원이라도 보내면 얘가 망하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지금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학원만 다니면 뭔가 되겠지라는 그 막연한 믿음을 버리질 못하세요. 근데 이렇게 학원을 다녀도 애가 자기 공부 하나도 안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력이 구멍 커지는 상태에서 진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지만 뭔가 또 다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정말 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직 중3 되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자기 스스로 공부의 주인, 사장님이 될 수 있게 이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그리고요, 이렇게 학원 다 끊어놓으면요, 애들이 룰루랄라 신나서 놀 것 같죠? 그런 성격의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성격에는요, 속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이제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불안이 이렇게 솟아나거든요. 이럴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영어 수학 학원을 남기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코칭에서는 그 영어 수학 학원에서 이제 배우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요. 학생이 처음에는 정말 마치 못해서 하죠. 왜냐면 자꾸 뭘 물어보고 또 다시 공부하게 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주장해도 더 꼬치꼬치 캐묻고 또 배운 거 정리도 시키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편하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거 대충 알고 있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인정하는 것도 마음에 좀 부담도 되고 그래요. 근데 한 2, 3주 정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자기도 알아요. 그냥 학원에 왔다 갔다만 했을 때랑 이번과 다르다는 걸요. 학원에서 듣는 설명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얘가 성취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이제 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된 후에 이제 공부하는 목표도 생기고 하는 거지, 이 모든 게 뭐 한 번에 딱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사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방학에 공부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도 되고 중3 공부도 좀 선행해서 중3에서는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려면요, 기숙형 윈터캠프 보내실 게 아니고요. 이 학생에게 필요한 거는 뭔가 더 배우고 학원을 늘리고 공부 시간 늘리고 선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가 자신의 것으로 되는 과정, 스스로 공부하면서 배움의 성취 경험을 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해요. 겨울방학은 긴 호흡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학원에 왔다 갔다만 하면서 이 새는 비용도 좀 절감하시고 또 아이의 공부도 좀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거예요. 학습 심리상담 코칭 겨울 캠프. 무엇을 하나요? 아이의 성격, 공부 마음에 따라서 이 아이의 공부 문제가 뭔지,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진단해요. 학생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정말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줘요.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하는 공부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부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과 자신에게 맞는 선행도 해보면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복습, 예습, 학습 전략도 익히게 되는 거예요.